안녕하세요. 유어타임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곽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시그니처 수술 이마거상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두거상술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거든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두거상술이라는 용어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마거상술에 더해서 관자놀이나 눈꼬리 부분 또 옆 얼굴 부분까지 함께 리프팅을 해드림으로써 보다 좀 자연스러운 얼굴이 되고 수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수술을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이마거상술과 분리해서 눈꼬리 리프팅, 관자 리프팅, 측두거상술 또는 미니거상술이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울을 보고 이 이마 가운데 부분만 눌러서 한번 밀어 올려 보십시오. 인상이 좀 우스꽝스러워지지 않나요? 이 중앙부만 올라가게 되면 바깥쪽 눈썹은 내려가 있고 가운데만 올라간 흔히 팔자 눈썹이 되면서 다소 좀 우울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처짐과 노화는 특정 부위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만 늙는 게 아니라 이마 전체, 얼굴 전체가 오는 것이죠. 눈이 처졌다, 눈뜨기가 힘들다 해서 오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부위가 다 같이 처졌지만 이 눈이 처지면 가장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로 호소해서 오실 뿐이죠. 이 특정 부분, 눈 부분만 끌어올리고 올리지 않는 부위들이 남아있으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얼굴이 아니라서 어색하고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리프팅은 전체를 다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같은 정도로 노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 눈썹 기준으로는 중앙부보다는 바깥쪽을 좀 더 신경 써서 리프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부는 뼈라든지 인대 같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처짐이 좀 적지만 상대적으로 바깥쪽 이 눈꼬리 부위는 말랑말랑한 연조직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처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흔히들 중년 어머님들이 오셔서 가장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이 눈꼬리 처진 거 이거 너무 싫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눈물이 계속 고이고 눈가가 짓무른다, 살이 붙어버린 것 같다. 실제로 붙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눈 앞머리가 짓무른 분들은 사실 별로 없죠. 결국 수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눈꼬리 부위, 이 측두거상술이 이마거상술에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측두거상술이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시간이 제일 부담스러워 보여요. 이거는 환자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이마거상술이라고 해도 가운데 구멍 한 두세 개만 내고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수술하는 방식은 여기까지만 방리를 하면 되고 수술 시간이 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측두거상술을 하려고 구멍을 5개를 내서 광범위한 방리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수술 시간 30분인 수술은 1시간인 수술에 비해서 환자가 받아들이기도 훨씬 쉽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수술 결정을 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 측두거상술을 하기 위해서는 관자놀이 쪽도 열어야 되고 이것을 수술 흉터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 이걸 환자들한테 설득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런 시간까지 추가로 들여가면서 굳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수술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부분만 거상을 하는 경우에는 뼈막 위로만 방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측두거상술은 바깥쪽, 여기는 다 연조직들이고 앙 다물 때 이 근육 있죠. 근육과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특히 바깥쪽에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얘들을 피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의사가 충분히 숙련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리 범위가 넓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TLA랑 STS, ITS 이런 걸 다 끊어줘야만 이 측두 무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부 이마거상만 할 경우에는 이 SLA에서 TLA 일부만 끊어줘도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 멍과 붓기가 이 중앙부만 리프팅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마거상술에 기본적으로 측두거상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항상 측두거상과 충미근절제, 외부 물질 없는 고정법,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땀 한 땀 다 손봉합, 이 4가지를 기본 옵션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우선 이 절개구멍이 2개가 추가된다고 해서 이게 흉터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방리하고 더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는 절개구멍이 여러 개 있을수록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구멍이 여러 개 있으면 제가 수술 시야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박리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절개 구멍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섬세하게 바른 층을 지키는 박리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잘 봉합을 해준다면 애프터 케어를 충실히 잘 해줬을 때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성형수술 한번 받고 다음 성형수술 받는 데까지 평균 한 7,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7년에 한 번 받는 수술을, 그것도 내 몸에 받는 수술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환자들이 제 어머니나 누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측두거상을 기본 옵션으로 항상 설명드리고 함께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추미근 절제나 또는 외부 물질, 엔도타인 고정법이라든지 또는 뭐 손 봉합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측두거상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직접 다 남겨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어타임 성형외과 곽찬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